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몽성입니다. 오늘 뉴스 진짜 볼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브리핑 자료 받자마자 오늘 하루 다 쏟아붓는 날이구나 싶었거든요. 정치, 경제, 국제, 사건 사고까지 전부 한 방에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도 해몽성 구독 누르시고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이런 핵심 브리핑 절대 놓치는 일 없어요. 자,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헌하자 국민의힘 우리 안 간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개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어요.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불법 개헌 방지입니다. 그러면서 개헌안 표결을 국회에 직접 촉구했는데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촉구가 아니라 실제로 표결을 요청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이 안건 표결해라 라고 하는 거 정치적으로 꽤 강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개헌 반대를 아예 당론으로 확정짓고 표결 자체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당론이라는 게 보통 당 내부에서 의결을 통해 정해지는 공식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이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해도 당론이 정해지면 따라야 하는 구조예요. 결국 오늘 개헌안 표결이 어떻게 흘러갈지 표결 자체가 성사는 되는 건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필승결의대회 그리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운명, 국민의힘이 경기도당에서 필승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자리 자체는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자리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정부 여당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의제로 등장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 문제를 이번에 매듭 짓겠다는 구상이 나왔는데 당사자인 정진석 측의 반발이 변수가 될 거라고 해요. 이 부분 좀 더 풀어보면 공천이라는 게 당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건데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하면 내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당이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정리될지 아니면 당사자 반발로 잡음이 길어질지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어려움 서울시장 선거 푸들 공방 무슨 얘기야? 자, 이번엔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이에서 이른바 푸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푸들이요. 강아지 푸들, 정치판에 푸들이 등장했다는 게 재밌지 않아요? 보통 정치에서 푸들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맹목적으로 끌려다니는 존재를 비유할 때 쓰거든요. 그 단어를 두 후보가 서로에게 갖다 붙인 겁니다. 어느 쪽이 먼저 쐈는지, 누가 더 날카롭게 받아쳤는지는 관전 포인트고요. 서울만이 아닙니다. 평택을과 부산 북갑 지역에서도 후보들 간 신경전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재보궐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설전이 더 격해지는 건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죠. 지역 민심이 어디로 쏠리는지가 결국 판을 가를 겁니다. 민주당 윤 어게인 공천 비판, 그리고 김의겸 전북 군산 전략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번 재보궐선거 공천 기조를 윤 어게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색채가 그대로 남은 공천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예 옥중 공천하라는 비아냥도 날렸는데 이건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그 이름 내걸으라는 역설적 비판이죠. 민주당 쪽 준비 상황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의겸 전 의원을 전북 군산에 전략 공천하기로 했어요. 전략 공천은 당이 경선 없이 직접 낙점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만큼 당이 군산 지역에 공을 들이겠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김의겸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신뢰를 보여주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재보궐선거 전체 판이 어떻게 그려질지 준비는 양쪽 다 거의 끝났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2차 준비 기일. 오늘 열리는 법원 일정 중에서도 이건 절대 빼먹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오늘 2차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준비 기일이 뭐냐 하면 본격적인 재판 전에 재판부가 증거조사 방식이나 순서, 절차를 정리하는 사전 단계예요. 오늘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증거조사 순서와 방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준비가 얼마나 촘촘하게 짜이느냐에 따라 본격 재판 일정이 달라지니까요.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루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 오늘 결과 나온다. 이게 오늘 가장 주목되는 법원 소식 중 하나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어요. 23년이면 정말 중한 형량이죠. 2심 재판부가 이걸 유지할지 감형할지 아니면 뒤집을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 분위기가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이란이랑 합의되겠는데 미중 정상회담 전 타결 기대 국제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미중 정상회담 전에 협상을 타결짓고 싶다는 기대감도 표명했어요.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을 미중 정상회담 전에 마무리하려는 속내는 뭘까요? 아무래도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전에 중동 변수를 먼저 정리하고 싶다는 계산이 읽히죠. 이란 쪽 반응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바로 좋아요 하지 않은 거예요. 외교 협상에서 이런 템포 조율은 흔한 일이긴 한데 상황이 워낙 복잡하니 지켜봐야 합니다. 쉬치 호르무즈 해협에서 프랑스 선박 피격 핵 항모가 홍해로 향한다. 호르무즈 해협 소식입니다. 프랑스 해운사 소속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승무원들이 다쳤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게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거든요. 이 해협이 불안해지면 에너지 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프랑스가 이에 즉각 반응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핵 항공모함을 홍해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핵 항모 배치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우리 빈손으로 온 거 아니다 라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는 거죠. 프랑스가 이 정도 수위로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뉴욕 증시 강세 마감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 미국 증시 이야기도 빼먹을 수 없어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전쟁과 갈등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면 에너지 가격 안정, 기업 비용 감소, 실적 개선 기대로 이어지는 흐름이 생기거든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흐름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5월엔 더 오른다고? 그런데 증시 좋은 것과 별개로 서민 주머니 사정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 주인공은 석유류 가격 급등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식품이고 공산품이고 줄줄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5월에 오름폭이 더 커질 전망이라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지속되면 석유류 가격이 더 치솟을 수 있으니 물가 상황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시점입니다. 코스피 7천선 돌파, 8천선 간다는 말도 나온다. 국내 증시로 오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코스피가 7천선을 돌파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을 주도한 건 반도체주입니다. 글로벌 AI 수요 확대 기대감이 반도체 섹터를 끌어올리고 있고 그게 코스피 전체 지수를 밀어 올리는 구조예요. 심지어 8천선 도달 가능성도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7천을 넘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8천 이야기가 나오냐 싶기도 한데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는 거겠죠. 물론 시장은 항상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국세청, 주가 조작 회계 사기 업체들 전방위 세무조사 착수, 좋은 흐름 속에서 경고등도 켜졌습니다.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어요. 이번 조사의 배경엔 주가 조작과 회계 사기 범죄가 있습니다. 이 두 범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게 조사 착수의 명분이에요.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실제보다 좋아 보이게 만들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속아서 돈을 잃는 구조, 이걸 이번에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요즘 주식 열기가 뜨거운 만큼 이런 범죄도 덩달아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꼭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세 번째 한국 유조선 홍해 통과. 앞서 호르무즈 해협 긴장 상황 말씀드렸는데 한국 입장에서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세 번째 한국 유조선이 홍해를 통과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유조선이 통과에 성공했다는 건 원유 수급 경로가 완전히 막히진 않았다는 신호이긴 한데 계속 긴장 속에서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부는 국내 원유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유 수급이 흔들리면 물가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 상승과 이 이슈는 사실 한 덩어리로 봐야 합니다. 파라 크루즈선 한타바이러스 의심 환자 3명 네덜란드로 이송 중. 이번엔 보건 이슈입니다.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의심 환자 3명이 발생해 현재 네덜란드로 이송 중이에요. 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를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중증 폐질환이나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꽤 경계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이들 3명이 유럽 각국의 전문 병원으로 직접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아직 확진이 아닌 의심 단계이긴 하지만 크루즈선이라는 밀폐 환경에서 이런 의심 사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민한 상황이라 국제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광주도심 여고생 살해 사건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국내 사건입니다. 광주도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사건 자체도 충격적인데
경찰이 지금 가장 집중하는 건 범행 동기 파악이에요. 왜 20대 남성이 아무런 접점도 없어 보이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추궁하고 있는 거죠. 아울러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신상 공개는 특정 강력범죄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절차인데 경찰이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사안을 그만큼 무겁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룰 세무사 4층 10억 사기당 금고 피해자인 다주택자도 마지막 사건 소식입니다. 세무사를 4층에 세금 줄여드릴게요 라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총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 수법이 좀 교묘한 게 세금 문제로 불안한 사람들, 특히 양도세 중과를 앞둔 다주택자들을 타깃으로 삼았어요.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은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가 상당한 부담이잖아요. 그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합법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어요 라고 접근한 거죠. 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다면 반드시 공인된 세무사나 세무서를 통해서만 상담하세요. 이런 사기는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오늘 날씨 아침은 평년보다 따뜻, 낮엔 덥고 미세먼지 주의에 오늘 날씨 마지막으로 짚어드릴게요.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낮에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고 해요.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외출 전 미세먼지 앱 한번 확인하시고 마스크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해몽성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계엄 표결,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선고, 코스피 7천 돌파, 호르무즈 해협 긴장, 광주 살인 사건까지 정말 하루가 빽빽하게 꽉 찬 날이네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해몽성 구독,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두시면 내일 브리핑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